안녕하세요. 배우 임주은입니다. 인터파크 투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저희 킹콩 엔터테인먼트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 투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안내할 곳은 호주의 감성도시 시드니입니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보다 더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시드니는 호주를 한 번에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과거와 현재, 다문화가 함께 공존하며 다양하고 진귀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직항과 경유 항공편을 이용하여 10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비행시간으로 시드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수단으로 에어포트 링크나 택시,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짐이나 동행 등의 요소를 잘 따져보고 이동수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메트로 라이트레일, 시티레일, 노선버스 등 시내 대중교통과 함께 다양한 관광 노선은 여행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남반구에 위치해 한국과는 계절이 반대로 형성되어 있으니 방문 전 기온과 날씨 등을 잘 파악해 둘 것 명심해 주세요. 현대적인 도시의 건물들과 때묻지 않은 자연, 광활하게 펼쳐진 해안선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주의 대표 도시 시드니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마틴 플레이스에서 조지 스트리트를 따라 쭉 내려오면 오른편에 큰 자주색 시계탑이 있는 타운홀이 나타납니다. 현재 시드니의 시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빅토리아 왕조풍의 고전적인 건물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자주 열리고 있으니 방문 전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행사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타운홀에서 조지 스트리트를 따라 계속 북상하면 서큘러 키에 다다르며 동쪽으로 파크 스트리트를 거쳐 윌리엄 스트리트를 걷다 보면 시드니 킹스 크로스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차이나타운과 기차를 탈 수 있는 시드니 센트럴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타운홀 북쪽으로 길을 건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핑센터인 퀸 빅토리아 빌딩의 고풍스러운 자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건물 앞에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이 퀸 빅토리아 빌딩임을 알려줍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기하학적 무늬의 타일로 장식된 바닥과 테라스, 붉은색 계통의 카펫, 하늘이 보이는 도명 지붕 등 장엄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3층에 설치된 영국풍의 시계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1시간마다 나팔 소리를 울리며 영국 역사를 보여주는 인형극이 상영되니 꼭 한번 구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이드파크는 시드니 다운타운 한가운데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공원으로 런던의 하이드파크와 동일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울창한 나무숲길과 넓은 잔디밭이 있어 시드니 시민의 친근한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크 스트리트가 공원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어 공원이 둘로 나뉜 것처럼 보입니다. 파크 스트리트를 기준으로 북쪽 공원에는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찾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아처볼트 분수, 남쪽 공원에는 제임스 쿡의 동상과 연분홍빛의 엔잭 전쟁 기념관의 단아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하이드파크를 찾아 잠시 여유를 찾아보는 것은 어떠세요?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특이한 곳이 바로 울루물루입니다. 시드니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으로 6성급 부티크 호텔인 W 호텔을 비롯하여 러셀 크로우의 집까지 거리 전체가 럭셔리한 느낌이 넘실댑니다. 노을이 붉어져가는 저녁에 워터바에 들려 쿨한 칵테일을 한잔 해보는 것도 로맨틱한 시드니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울루물루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면 해리스 카페드 휠에서 핫도그와 미트파이를 먹는 것일 것입니다. 따뜻한 태양을 쐬며 핫도그를 한 손에 들고 먹는 그 맛이야말로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킹스크로스는 호주의 대표적인 유흥지역으로 이곳에 가면 유흥과 관련된 다양한 업체들과
시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니 시내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도보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주말이면 유흥을 즐기려는 젊은 남녀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킹스크로스는 우범지대로 악명이 나 있지만 사실상 경찰의 통제하에 좁은 골목, 어둡고 으슥한 도로 등을 피한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되도록 새벽까지 이곳에 머무르거나 찾는 것은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페라하우스의 긴 계단을 내려가 왼쪽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왼편으로는 바다, 오른편으로는 로얄 보테닉 가든의 녹음이 펼쳐진 산책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포트 데니슨과 미시즈 맥커리스 포인트 등의 관광 명소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 여유롭게 관광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26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4천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시드니 열대센터, 약초정원, 식물정보센터 등이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세요. 맥커리 부인 의자는 총독 부인이 전쟁을 나간 총독을 기다리던 의자로 전망이 가장 뛰어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왼편의 바다로 눈을 돌리면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포트 데니슨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작은 바위가 있어 이곳에서 배들의 침몰 사고가 빈발하자 바위 위에 작은 성인 포트 데니슨을 건설하여 배들이 피해가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고성은 1841년까지는 감옥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역사적 기념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큘러키는 항구 도시 시드니 해상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의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며 시드니항 곳곳을 운항하는 페리와 고속선, 크루즈, 유람선 등 모두 이곳의 5개의 선착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큘러키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해안을 따라 이곳저곳 구경하며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기에 딱 알맞은 장소입니다. 여행 중 잠시 이곳에 들려 여유를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강렬한 태양 아래 조가비 모양의 몸체에서 흰 빛을 발산하는 오페라하우스의 모습은 코발트빛 바다와 어우러져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위치한 곳은 원주민으로서 처음 영어를 배워 통역사를 지냈던 베네롱이 태어난 베네롱 포인트입니다. 애초 계획했던 건축 비용은 700만 불, 기간은 3년이었지만 1959년에 착공해 무려 1억 2천만 불이 소요되며 14년 후 완성되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의 내부로 들어가면 5개의 크고 작은 공연장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용적인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47개의 객석을 갖춘 오페라 극장은 주로 오페라와 발레 공연에 사용되고 있으며 오페라하우스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은 관객 2,69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의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는 건너편 파이론 전망대에서 뛰어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인터파크 투어에서 추천합니다. 시드니의 명물다리인 하버브리지에 위치한 파이론 전망대는 4개의 교각 중 시내 남동쪽에 위치한 교각상단을 전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시원하게 펼쳐진 오페라하우스와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리 건축에 대한 역사 자료와 관련 비디오를 관람할 수 있으니 탁 트인 시드니 전경 감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1858년에 지어진 시드니 천문대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호주의 과학 역사를 알려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낮과 저녁 시간대의 환상적인 전망과 가상현실 3D 우주극장을 통해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작업용 망원경인 구경 29cm의 렌즈가 달린 최상급 망원경은 1874년 금성의 태양변 통과를 관찰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꼭 보고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쇼핑몰이 가득한 피트 스트리트몰 주변에는 미드시티 센터, 그레이스브로스, 센터포인트,
데이비드 존스 등의 쇼핑센터가 모여 있어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피트 스트리트 몰을 지나 북상하다 보면 사거리의 좌우로 보행자 전용 도로인 마틴 플레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조지 스트리트의 중앙 우체국에서 맥커리 스트리트의 주 의사당까지 약 500m에 이르는 거리에는 은행, 금융회사 등 상업시설이 위치한 빅토리아풍의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1891년에 만들어졌으며 1971년에 보행자 전용 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드니 개척 초기에 이주한 수많은 중국인들이 달링하버에 모여 현재의 모습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습니다. 중국 정원 뒤편에 위치한 딕슨 스트리트가 이곳 차이나타운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번 스트리트와 헤이 스트리트 사이의 쇼핑 골목에는 이곳이 차이나타운임을 알리는 중국식 문이 양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작은 레스토랑과 잡화점, 양복점 등이 들어서 있고 상시 많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거리 곳곳에 동양인들과 중국어 간판이 많아 한눈에 차이나타운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중국 요리는 물론 아시아 각국의 요리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식도락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니 맛있는 음식으로 여행의 기분을 한껏 느껴보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소매치기의 위험이 항상 있으니 소지품은 잘 보관하시길 부탁드려요. 코클베이가 달링하버로 개칭된 것은 1830년대 무렵으로 당시 달링하버는 양모 수출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호주의 대표적인 무역항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무역과 관련된 창고와 조선소, 공장 등의 시설이 즐비했지만 대형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는 달링하버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호주 건국 2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이곳에 레스토랑, 쇼핑센터, 컨벤션센터, 전시센터 등이 세워지면서 이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열렸을 당시 전 세계에서 호주를 찾은 선수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는 등 주요 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낮에는 다양한 위락시설로, 밤에는 항구에 수놓은 아름다운 야경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오디오 가이드 투어의 킹콩 엔터테인먼트 배우 임주은이었습니다. 도시, 자연, 예술이 살아 숨쉬는 이곳, 시드니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